파트 2 이렇게 돼 있죠. STEM, Evaluation Process. 이 파트 2에서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은 아까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내가 원서를 냈을 때 과연 내 원서는 스템 과정에 대해서는 내 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받을까? 그리고 각 과정마다 어떠한 변수들이 어떠한 요소들이 평가의 대상이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해 보겠습니다. 이 STEM Evaluation Process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질 거고 첫 번째 파트는 Academics and Activities, 즉 학업과 액티비티에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가 될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Evaluation Process 2라는 또 새로운 이제 그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그 장을 통해 가지고 에세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그 케이스 중심으로 우리가 진행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이 이력서는 먼저 제가 이 이력서를 보여주기 전에 놀라지 마세요. 과거에 들었던 학생은 본인 거 아닙니다. 그리고 어, 이러한 아이들은 무조건 실패한다는 게 아니라 이 이력서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아이들이 너무나 똑같은가, 그리고 얼마나 실수를 하고 있는가,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조금 그 음량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요? 음량 괜찮나요? 저는 지금 다 최대한 올렸는데 혹시 음량에 또 문제 있으신 분 계신가요? 네. 다시 하겠습니다. 지금 음량 때문에 나중에 편집할 때 이 부분 좀 잘 해주세요. 다시. 우리가 이 부분을 네, 잘 들린다고 합니다. 네, 이게 웨비나의 장점이죠. 네, 봅시다.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액티비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과연 이 학생은,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과 너무 유사하네, 우리 애 망했네,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활동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주길 바랍니다. 그러면은 한번 이걸 볼까요? 예, 먼저 GPA는 잘합니다. 10% 안에 들고요. SAT도 1540이에요. 여기까지는 뭐 훌륭하죠. 그다음에 액티비티 1은 스템 컴피티션도 지역 대표로 나갔고, 액티비티도 리서치도 뭐 한두 개 퍼블리시 했고, 액티비티 3는 서머 캠프도 나갔고, 과학이요. 인턴십도 있고, 스포츠하고 뮤직도 하고, MUN 인터내셔널 클럽도 하고, 스템 클럽도 하고, 온라인 수업도 듣고, 그다음에 봉사로서 튜터링도 하고, 이 내용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가 하는 건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. 이건 내가 하려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지?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문제가 많죠. 이 부분은.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씩 잡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.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이들이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제가 말했죠. 아카데믹하고 액티비티 기준으로 이 평가 기준으로 보니까 이 아이가 하고 있는 활동들은 잘 기억해 두세요. 첫 번째, 이 아이가 평가받는 거는 스콜라스틱 스코어스, 객관적인 점수예요.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. 객관적인 점수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, top 10%. 아이들이 1등 할 필요는 없어요. 10% 안에만 들면 됩니다. 10% 안에.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강조했듯이 첫 번째 저희 발표 때 봤듯이 balance among the core subject 이게 가장 중요해요. 여러분들이 만약 미국 대학교 스템 학과로 가고 싶다면은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된다면요. 절대 불가능합니다.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짤 때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요. 아무리 이과고 아무리 스템이라도 코어 서브젝트에 대한 중요도는 미국 입시에서 필수입니다.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10명 중에 8명은 탈락해요. 제가 보는 아이들은 매해 한 몇백 명씩 제가 이력서를 보는데 그리고 원서를 보는데 실패하는 아이들의 특징 1 벌써 나왔네요. 1. 이 스템 학교를 못 가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베이직부터예요. 코어 서브젝트가 너무 약해요.
수학 과학만 강하고 나머지가 너무 약합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은 progression, rigor and development.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 철학에 대한 건데 한번 볼게요. 실패하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알제브라를 2는 9학년 때 듣고 프리칼을 10학년 때 듣고 AP칼 BC를 11학년 때 듣고 12학년 때 AP 스탯을 들어요. 이거 보고 놀라는 분들도 계시겠죠, 지금. 근데 여기서 키 단어는 rigor면서도 수식구가 progression이잖아요. 점진적 발전이거든요. 근데 잘 봅시다. 이 사람은 rigor 면에서도 탈락이에요. AP 스탯은 솔직히 엄연히 따지면 수학이 아니거든요. 그냥 고등학교에서 졸업시키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예요. 그렇기 때문에 AP칼 BC까지 했던 아이라면은 그 다음에는 리니어 알제브라나 멀티베리어블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. 이 시스템으로 가려면은. 그래서 이 시스템은 먼저 그 리거 면에서 이 부분이 조금 탈락이에요.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? 그러니까 어차피 AP칼 BC까지 할 거라면은 차라리 좀 천천히 와가지고 12학년 때 AP칼 BC 하면 되지 않나요? 저희도 몇 년인가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4년 5년인가 MIT 간 아이도 12학년 때 비로소 캘큘러스 BC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MIT 스탠퍼드 간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레션하고 리거 이 부분에서 특히 이 프로그레션 그 점진적 발전하는 부분에서 조금 실패를 많이 합니다. 그 다음에 relative number of APs, not absolute. 잘 봅시다. 제가 AP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relative number라는 거는 주변에서 아이들은 다 열 몇 개 하는데 우리 아이 어떡하지? 그게 아닙니다. 한번 볼게요. 이 AP는 다음과 같이 되게 중요한데 한번 봅시다.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. 첫 번째,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를 놓고 설명했어요. A라는 아이는 학교에 AP가 6개 있어요. B라는 아이는 학교에 AP가 12개 있습니다. A라는 아이는 6개를 들었고 B라는 아이는 또 6개를 들었어요. 그럼 우리는 절대적으로 보면 둘 다 66이잖아요. 66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학교에서는 그 counselor evaluation 폼에 너네 학교에서 AP를 몇 개 제공합니까? 이 아이는 몇 개 들었습니까? 이 아이도의 수업 난이도는 어떻게 됩니까? 이 질문이 있어요. 다시 counselor 리포트에 아이가 다닌 학교에서는 AP를 몇 개 제공합니까? 이 아이는 그중 몇 개를 들었습니까? 이 아이의 수업 난이도는 어떻게 됩니까? 자 봅시다. 그러면 A라는 아이는 6개 중에서 6개를 들었으니까 가장 어려운 커리큘럼이죠. B라는 아이는 12개에서 6개를 들었으니까 중간이에요. 이와 같이 AP 총 개수는 상대적이에요.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AP 이제 과목을 들었을 때는 이제 코 서브젝트에 대한 밸런스죠. 6개를 들어도 A라는 아이는 수학, 과학, 심리학, 영어 이렇게 들었어요. 심리학, 영어. 그 다음에 B라는 아이는 바이오캠, 피직스, 1, 2, 3, 컴사 이렇게 들었다고 칩시다. 얘는 다 스템이고 얘는 코어가 있죠. A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. 이와 같이 AP는 상대적이고요. 그 학교 안에서의 특징을 고려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험 본 게 아니라 수업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 학교는 AP가 없는데요. 그러면 안 해도 되나요? 안 해도 됩니다. 하지만 그건 기본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시험을 몇 개를 봤어요. 아니면은 혼자서 학교엔 없지만 인근 대학교에서 크레딧 인정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봤어요. 그러면 그 난이도 면에서 이 아이는 필요 이상으로 한 거잖아요. 어떻게 필요 이상이면 좀 이상하다. 그 더 하게 된 거잖아요. 그러면은 플러스가 되겠죠. 그럼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이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AP electives relating to your major 이제 스템이 이게 중요한데 한 몇 가지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아이가 환경공학을 한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 이 아이가 나와야 되는 AP는 못 가요. 먼저 엔지니어링이니까 수학은 나와야 될 거고, 피직스도 나와야 될 거고, 환경이니까 environmental science도 나와야 될 거고, 그 다음에 또 나와야 되는 거는 그 안에서의 이제 환경공학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주제에 상관없지만 캠 바이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근데 환경이란 게 나와야 되고.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이 아이가 컴사를 한다고 칩시다. 컴사. 그럼 AP 컴사를 하겠죠. 근데 이 아이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고 싶어요. 그럼 스탯이 나와야 될 거고. 근데 이 아이가 AP를 가지고 또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. 그러면은 environmental science가 또 나와야 되고.
이컬러지도 나와도 되고. 이와 같이 AP 일렉티브 또한 전공이랑 무관하기보다는 전공의 직접적인 타이틀이 없는 AP라도 전공이랑 연관성이 있다면은 그 수업을 듣는 게 낫겠죠. 그래서 우리가 Evaluation Process 1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될 텐데, 그러면은 이 아이를 봅시다. 이 아이는 지금 보면은 GPA는 3.9, SAT 1540.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첫 번째 단계를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. 왜냐면은 이 아이가 코어 밸런스를 얼마나 했는지, 그다음에 AP는 몇 개 들었는지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상담 받으실 때는 이 점수만 갖고 오시지 마시고, 누구한테 받든 간에 점수만 갖고 가지 마시고 코어 서브젝트에 대한 난이도 분산,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을 함께 가지고 받으면은 보다 더 정확하게 그 상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, 만약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담이 조금 힘들겠죠. 네.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러한 첫 번째 단계에서, 그러면 두 번째 제목보다,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한테 가장 아이디얼한 코스 프레프는 뭘까?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. 그러면은 내가 스템을 가고 싶다.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지? 하는 그런,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냥 난이도 차원에서 접근을 할 거고, 그 다음에 이거는 교내와 교회. 아까 저희가 첫 번째 설명회 그 영상에서 이제 스템 파트 1에서 보면은 우리가 모든 활동이 교내에서 시작하되 교회 그 학교 밖으로 확장이 되잖아요. 이 또한 아이가 어떠한 수업을 듣는지에 적용이 됩니다. 첫 번째, 이제 학교에서는 솔직히 9학년 때는 언어스는 뭐 이렇게 듣지 마세요. AP는 듣지 마세요. 아이한테 맞지 않습니다. 9학년 때는 언어스 한두 개 정도 들으면 되게 좋고요. 10학년 때는 이제 AP도 좀 늦대.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10학년 때는 이제 수학이 좀 나오는 수학이 제일 쉽게 나오더라고요. 11학년 때까지 갔을 때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컴사 정도는 11학년 때, 컴사나 통계 정도는 11학년 때 끝내주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지금 9, 10, 11 통해가지고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하는 거고, 12학년 때는 아까 말했던 뭐 Environmental Science AP나 아니면 Physics C나 이런 식으로 좀 고난이 쪽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이제 AP 라인업을 하고 톱 스템 학교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적어도 11학년 때 AP 캘큘러스나 컴퓨터 사이언스 쪽은 끝내놓고 통계랑, 그다음에 12학년 때는 그 위에 있는 부분을 뭐 리니어 알제브라나 피직스나 아니면 전공이랑 관련된 environmental science나 뭐 environmental studies나 이런 쪽으로 아니면 이컨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전공이랑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AP로 확장하는 게 제일 아이디어합니다. 그다음에 학교 밖에서는 먼저, 학교 밖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은 이 무엇은 항상 학교에서 시작돼야 돼요. 오늘 학교 수업에서 예를 봅시다. 이 아이가 대표적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뭐 케미스트리를 듣다가, 이건 너무나 아이들이 많이 쓰는 내러티브인데 많이 실패하죠. 요새 보면은 디멘시아나 아니면은 뭐 인간 뇌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. 그런데 대부분의 내러티브는 이거예요.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치매를 앓고 있어요. 항상 가족 중에 한 명이 앓고 있어요. 왜 이렇게 치매 환자가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. 네. 근데 이것도 되게 황당한 게,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얘기예요. 4살, 5살, 초등학교. 근데, 오케이. 만약 그쪽으로 간다고 칩시다. 그게 자극이 돼가지고 내가 치매를 공부하고 싶다? 말이 되나요? 말 안 돼요, 그거는. 왜냐면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. 그거는, 왜냐면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. 아무리 설득하려고 그러죠, 사실. 근데 미국 대학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학교 수업을 통해 가지고 호기심을 자극해요. 그러면은 이 호기심이, 그냥 대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매, 우리가 그래서 AP 바이오를 들으면서, 그러니까 바이오를 공부하면서 뇌를 좀 공부하면서 그 안에 있는 뭐 케미스트리가 더 낫겠네. 케미스트리 들으면서 뇌를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케미컬 엘리먼트가 어떻게 보면은 치매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글을 읽었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 이거를 과거랑 우리 할머니도 그랬는데 해가지고 호기심이 생기면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, 고등학교에서는 치매에 대한 수업이 없어요. 근데 어떻게 치매에 대한 수업이 없는 아이가 치매에 대한 연구를 해요? 잘 보세요. 지식이면서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?
그래서 미국 대학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학교에서 자극받고,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온라인,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활동을 하고, 연구를 하고, 그 다음에 주제를 찾고. 이 흐름이거든요. 즉, 모든 거는 기본 지식은 저렇게 학교에서 하고, 어, AP 난이도를 설정해 놓고,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해하는 이 토픽은 학교 수업을 통해서 자극이 돼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첫 번째 판단 기준은 제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우리가 스템 아이들이 미국 대학에서 보는 거는 이 스콜라스틱 스코어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수학 과학만 보는 게 아니라 코어 서브젝트를 많이 봐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한국 아이들이 실패하는 첫 번째 미스컨셉션입니다. 나는 이과대생이기 때문에 영어랑 역사랑 제2외국어랑 아트 이런 건 필요 없어. 아니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아. 나는 수학 과학에만 올인하면 돼.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미국에는 그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, 사이언스 앤 매th 스쿨이 있어요. 한국의 과학고랑은 다릅니다. 미국에는 11학년, 12학년 때 사이언스 앤 매th 스쿨이 있는데 이 학교들은 물론 과학이랑 수학 중심적으로 커리큘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수업을 듣게 해주기 때문에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호기심을 가져요. 근데 잘 보세요. 결과론적으로는 이 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좋은 학교로 가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어요. 뭘까요? 여기 나와 있잖아요. 제일 먼저 평가받는 거는 아직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코어 서브젝트에 대한 평가를 받을 거예요. 수학이랑 과학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. 그거는 액티비티 가서 평가받을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스템 전공자들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. 두 번째 평가 기준은 이게 또 뭐냐면 이것도 아까 첫 번째는 우리가 그 활동에 그, 그 지식에 대한 그 내용이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액티비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. 여기 보면은 근데 잘 봅시다. 이거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조금 더 그 성공적인 액티비티란 무엇인가라는 그 웨비나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스템 전공자들도 이 다양한 액티비티들의 그 밸런스가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서를 쓸 때 커먼 앱에서는 그 액티비티 10개를 쓰게 돼 있잖아요. 근데 그 액티비티 옆에다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액티비티 유형입니다. 미국 그 커먼 앱 같은 경우는 24개 정도의 유형을 캐테고리를 제공하고 있어요. 이게 뭐 연구인지 애카데믹인지 뭐 스튜던트 가버먼트인지 심지어는 LGBTQ인지 그래서 그거에 맞춰 써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6가지로 뭉쳐놨거든요. 첫 번째는 전공 관련된 거, 공부죠. 두 번째는 리더십 볼런티어링, 세 번째는 STEM related, 네 번째는 English and Critical Thinking, 다섯 번째 Sports and Arts, and 여섯 번째는 Others예요. 즉,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 대부분의 STEM 전공자들은 여기서 이 부분, STEM related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나오고, 그렇죠? 근데 이 부분이 전공이랑 겹치고, 그 다음에 뭐 스포츠나 아트는 조금씩 하고, 볼런티어링도 조금씩 하고. 그래서 이 밸런스가 깨져요. 그리고 그 상위 스템 학교들은 전공과 지식 관련돼서도 물어볼 거고, 리더십에서도 물어볼 거고, 크리티컬 띵킹에 대해서도 물어볼 거고, 스포츠에 대해서도 스포츠나 아트에 대해서도 물어볼 거고, 그다음에 여기 안 나오는 나에 대해서도 물어볼 거예요.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스템 전공자들도 액티비티의 밸런스가 나와야 됩니다.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볼게요. 그러면은 체크리스트. 전공 관련 활동과 봉사 관련 활동이 첫 번째 두 캐터고리였어요. 근데 이 안에는 academic career oriented research work가 있고 봉사는 뭐 이게 그 서브 캐터거든요. 커뮤니티 서비스 컬처 뭐 이게 다 있어요. 그다음에 캐테고리 3는 스템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영어 관련된 거고. 뭐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리고 우리가 톱 스템 들어가려면 이 모든 영역에서 질문을 한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아이 한번 봅시다. 우리가 이 아이 이 아이는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?
1차적으로 첫 번째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. 근데 액티비티를 볼게요. STEM 컴피티션 공부, 리서치 공부, 서머 캠프 공부, 인턴십 공부, STEM 클럽 공부, 온라인 코스 공부. 와우. 그 10개 중에 7개가 공부 관련된 거예요.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두 번째도 강조한 게 뭐죠? STEM 학생들도 활동에 밸런스가 나와야 돼요. 활동에 밸런스가 안 나오면은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없겠죠. 만약 그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이 정도 점수라면 스탠포드에 지원한다고 칩시다.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총 8개 있어요. 첫 번째 질문, 중요한 거부터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너는 이 주제를 어떻게 찾았니?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이 되겠죠. 1, 2, 3, 4, 7, 8을 가지고 쓸 거예요. 좋아요. 7, 8 갖고 쓸 수 있죠. 뭐, 못 쓸 일은 없으니까. 쓴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, 너한테 중요한 게 뭐니? 뭘로 쓸래요? 너한테 중요한 게 뭐니? 지금 썼던 뭐 여기서 리서치? 나한테 중요한 건 리서치다?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. 그런 애들은 다 실패해요. 왜냐면 공부잖아, 이것도. 캐터고리 자체도 공부로 구분되어 있는 거를 또 중요한 걸 보니. 그래서 여기서는 뭐, 이 아이가 유일하게 남은 옵션은 이거밖에 없어. 튜터링. 너한테 중요한 건 튜터링이구나. 물어볼 텐데,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첫 번째 보는 거. 시간. 타임. 너 얼마나 많은 시간 썼니, 여기다가. 이 시간이라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. 위에 있는 노란 거를 다 더한 것과 이 튜터링의 시간을 비교할 거예요. 그러면은 액티비티 1, 2, 3, 4, 7, 8 했을 때 일주일에 뭐 20시간으로 합시다. 여기 15시간 쓰고 튜터링에 2시간 썼다고 해요. 15대 2. 근데 에세이 길이는 300단어, 300단어 똑같아요. 그럼 이 아이는 스탠포드 붙을까요? 못 붙죠. 또 한번 또 다른 예시를 한번 해봅시다.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죠?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스탠포드는 너무 높으니까 나는 그냥 어디 할까요? 카네기 멜론 하자고 칩시다. 카네기 멜론. 근데 카네기 멜론은 살짝 괜찮아요. 왜냐면 첫 번째는 너 주제를 어떻게 찾았니? 또 글로 갑니다. 주제를 어떻게 찾았니? 요거해서 요거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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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첫 번째 질문이에요. 좋아요. 두 번째 질문. 300단원 끝났고요. 두 번째 질문. 너는 그러면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와서 우리 학교에서 뭘 하고 싶니? 똑같아요. 그럼 이 7개로 가면 돼요. 세 번째 질문. 너한테 중요한 활동이 뭐니? 중요한 가치가 뭐니가 아니에요. 너한테 중요한 활동이 뭐니? 그러면 이 아이는 만약 카네기 멜론을 간다면은 지금과 같이 이 내용은 살리되 이 3개 중에서 내가 그 중요한 활동이라고 칠 수 있는 하나를 골라가지고 연장을 하면 되겠죠. 근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카네기 멜론은 학교 가치가 뭐였죠? 카네기 멜론은 transformative impact죠. 그래서 요 활동 중에서 컴싸만 조금 들어간다면은 얘는 카네기 멜론은 될 수가 있어요. 하나 더 해봅시다. 코넬. 코넬 봅시다. 첫 번째 질문. 네, 코넬은 재밌는 게 첫 번째 질문을 갔을 때, 너는 왜 어떻게 이 전공을 찾았니? 똑같아요. 액티비티 1, 2, 3, 4, 5, 6. 똑같아요. 근데 이건 코넬하고 미시건에 둘 다 적용되는 겁니다. 유니버스 미시건 애나바 인지니어링. 이 전공을 어떻게 찾았니? 좋아요. 여기까지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한테 영향을 많이 준 공동체. 즉, 커뮤니케이션이나 콜라보레이션을 강조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세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협동심을 강조해야 되니까 솔직히 스포츠가 좋겠죠. 그 부분에는. 그러면은 이 아이가 스포츠나 뮤직을 조금만 발전시킨다면은 코넬하고 유미시그는 될 수 있어요. 근데 아까 말했던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MIT 가봅시다. MIT. 이제 MIT. MIT는 먼저 너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렴. 그러니까 솔직히 해결한 문제가 없네요. 두 번째, 너의 리서치 경험에 대해서 써라. 오케이, 좋아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너가 문제 해결 능력은 없었고, 너한테 중요한 활동이 뭐니?
근데 이게 리서치를 쓸 수 없으니까, 이게 전공과 관련돼서 쓸 수 없으니까 또 요것만 남네요. 우리가 계속 문제되는 계속 우리의 구원주, 요 세계 활동. 네 번째, 너가 이걸 어떻게 그 사회에 기여했니? No. MIT reject.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아이들이 왜 힙스나 MIT나 칼텍을 못 가고 스탠퍼드 못 가고 아이비리그 못 가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코넬, UMass 공부잘하는데 그쪽에 떨어지는지 그쪽에 붙는지 아니면은 노스웨스턴이나 카네기 멜론을 가는지 조지테크를 가는지 텍사스 어스틴을 가는지 UIUC를 가든지 왜냐면은 아이비하고 힙스 이런 톱 엔지니어링 학교와 다르게 좀 중간급인 중간이 아니라 톱 20 정도에 있는 대학교들은 딱 여기 나와 있는 7개 가지고는 지원이 가능해요. 그냥 그것만 물어보니까. 그런데 이 정도 이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항상 더 높은 아이비리그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. 힙스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. 근데 오늘 지금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왜 못 가는지, 왜 떨어지는지, 이게 에세이 문제도 아니고, 에세이 문제죠. 왜냐면 이게 안 좋으니까 에세이도 아니고, 이게 본인의 활동 문제예요. 대학교에서 원하는 그러한 가치를 충족을 못하고 있어요. 이 아이는. 이 학교는, 이 학생은 궁극적으로는 그 코넬은 갔어요.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코넬은 진짜 이 아이가 마지막에 쓴 학교예요. 아이비리그 힙스는 진짜 미즈블하게 디퍼드 아니에요. rejec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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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ject. 와우.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왜 스템 학교에 붙는 아이들과 떨어지는 아이들의 차이점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. 제가 지금 evaluation process 1, evaluation process 2가 실질적인 admission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했길 바랍니다. 그러면 이제 STEM professional evaluation 3로 가봅시다.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수업, 두 번째 액티비티의 다양성, 우리가 그 피라미드를 다시 올라가는 거죠. 첫 설명에서 했던. 그 다음에 보여야 되는 게 STEM proficiency, STEM에 대한 능력이거든요. 근데 잘 보세요. 또 우리가 성격 급한 결과 중심적인 한국 부모님들, 한국 학생들 앞에 evaluation process 1, 2는 그냥 무시해버려요. 일로 와 있어요, 다. 여기서부터 시작해요.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이 프로스페션시를 보는 그 기준들이 조금 또 잘못됐어요. 봅시다. 대학교에서는 먼저 학교에서 강한 기초 과학을 듣길 바래요. 만약 내가 스템을 가고 싶은데 피직스에서 C를 받았다. 얘는 좋은 스템 못 가요. 내가 스템을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과학을 케미스트리를 안 들었다. 못 가요. 기초 과목이잖아요. 학교에서 기초 과목을 다 들어야 돼요. 두 번째,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 외부상을 막 타려 그러는데 심지어 교내상 하나 못한 애가 학교에서 과학 우수 성적자 그것도 못하는 애가 언어로라도 못 오르는 애가 무슨 톱스쿨이에요. 상 탈려면요 일단 학교에서 먼저 타세요. 학교에서도 못하는 애는 밖에서도 못 타요. 그리고 학교에서 못하는 애가 밖에서 탄 그 밖에서 탄 상은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학교 수업 듣고 학교에서 수업 그 수상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활동을 하세요. 이 세 개가 미국 대학교에서 보는 STEM proficiency의 평가 기준이에요. 제가 지금 하는 evaluation process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질문이 있었잖아요. 우리가 스템을 지원을 했을 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리고 수만 명의 아이들이 지원하고 수백 명의 그 admission officer들이 이거를 평가할 텐데 그 객관성이 어떻게 보장되는 거예요? 음. 그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아이가 충족을 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돼요. 한국 아이들은 이 부분은 다 스킵해버려요. 그 다음에 research professional internship 여기에만 초점을 둬요. 딱 여기에만. 딴 것도 초점을 안 줘요. 여기에만 초점을 둡니다. 이 부분만 초점을 둬요. 이 부분만. 리서치에만. 여기는 안 하고 여기도 잘 안 하고 여기도 잘 안 하고 하지만 미국 대학에서 원하는 거는 이 흐름이거든요. 지금 이 흐름. 여기 적혀 있잖아요. 이 흐름. 그리고 여기까지 가면은 또 다시 일로 돌아오는 이 흐름인데
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은 여기만 있어요, 지금. 리서치하고 인턴십만. 그리고 리서치하고 인턴십이 끝나면은 또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요. 그냥, 나 인턴십 2주 했어요. 나 리서치 퍼블리시 했어요. So what?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. 대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그러한 정도까지 갈 수 있다면 너는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왜 해결 안 하는 거예요?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또한 다시 수업을 들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고 또한 리서치를 해야 되고 이 사이클을 가야 되는데 그 한국 아이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과정은 다 무시하고 여기에만 지금 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아이들 중에서 선배들 중에서 와 우리 선배 인턴십도 하고 뭐 리서치도 했는데 왜 저기밖에 못 갔지? 다 뻔하잖아요. 왜냐면 평가받을 때 이 앞에 내용들을 왜냐면은 과연 이 아이가 이걸 할 수 있었냐 없었냐 그 질문은 미국 대학교에서는 항상 물어볼 거예요.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.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STEM proficiency는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 이제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문제는 이 부분이고 아이들은 실패의 원인은 이 진행, 호기심, 그다음에 진정성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.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웹이나 스템 관련해 가지고 두 번째 주제는 과연 우리 아이는 어떠한 기준들에 의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받을까였어요. 첫 번째는 에카데믹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코 서브젝트의 밸런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액티비티였는데 액티비티 간의 밸런스였고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했었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STEM proficiency인데 이 STEM proficiency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아이들이 리서치하고 인턴십에만 집중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인턴십하고 리서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지만 물론 맞아요.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